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궁극적으로 이 두산 밥캡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 계획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주주들이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금융감독원이 이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합병 그 유가증권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정정을 때리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캡 간의 주식 수합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이 지시를 두산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캡 간의 합병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두산그룹으로서는 그런 손해를 뒤집어 쓰면서 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두산그룹이 사업 개편 추진 방향해서 내놓은 그 그림에서 이 오른쪽과 같이 이 클린 에너지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머신 부분, 반도체 첨단 소재 부분 해서 그림이 번드르르하게 보이지만 이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노리는 건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인 두산 밥켓을 만들어서 두산 밥켓의 이 지분법 수혜를 로보틱스가 보고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갑자기 하게 됐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보유회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 풀립니다. 일부 지분이. 그리고 일부 지분이 풀리는 그 지분은 바로 지주회사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이죠.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이 시장에 매각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블록딜로 판매를 하려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상당히 올라 있어야만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뭐 국내 뭐 협동 로봇 1위 업체라고 할지라도 매출 외형이나 또 영업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게 받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팔게 됐을 때 그 들어오는 수익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두산 그 에너리비티가 갖고 있던 두산 밥켓 지분은 그 기업 분할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회사, 이게 투자회사라고 그러죠. 이거를 만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흡수합병을 시켜서 이 지분이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던 이 두산 밥켓 지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46.1%의 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 지분 46.1%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산 밥켓의 나머지 지분은 주식 수합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 간의 주식 수합을 통해서 이 100% 자회사가 되려고 이제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는 그림을 그렸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두산 밥켓 지분이 저평가되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말 그대로 그 이 두산 밥켓 소액주주들에게는 그 손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실적을 보시면 두산 밥켓은 매출 외형이 9조 7천억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회사고 영업이익도 1조 3천억이나 발생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비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 외형이 530억밖에 되지 않고 영업 손실이 192억이나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딱 봐도 두산 밥켓이 진짜 우량하고 알짜배기 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성장성, 즉 이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될 경우에는 두산 밥켓의 지분법, 그러니까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두산 밥켓의 지분 가치,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적을 고스란히 지분법 수혜로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그만큼 실적이 흑자 플러스가 되고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간의 주식 교환인데 이 교환 비율이 1대 0.6이라는 6.63이라는 이 교환 비율이 이거 그 금감원이 봐도 너무 두산 바켓을 헛값으로 이제 낮게 평가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이러한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두산 바켓 소액주들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주식 교환 비율을 합리적으로 바꿔라 해서 두산 이 금융감독원이 이 신고서를 계속 안 받아주고 정정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몇 번이고 그 교환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소액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비율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이 정정 보고서 정정을 때리겠다고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산그룹도 이제 부랴부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각 계열사별로 주주들에게 뭐 읍소하는 그 뭐라 그러냐, 뭐 글도 올리고 주소 호소문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호소문 같은 것도 올리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투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지금 이 딜에서 이 두산 에너비트도 그렇고 두산 바켓도 그렇고 이런 쪽의 소액주주는 다 손해를 보게 되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들만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던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간의 주식 수합은 실패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바켓의 지분 46.1%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두산 에너비티만 졸지에 두산 바켓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흡수합병이 철회가 됐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이 두산그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인수할 때 생긴 자사주 이거를 이제 주식 소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주식 소각 감자도 결국은 무의로 끝난 거죠.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시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왜 지주회사 두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느냐? 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의 100% 주주가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두산 바켓의 그 실적을 지분법 수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2210만 주의 두산 로보틱스 지분이 그 상장일로부터 1년이 되는 그 요번 오는 10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경영권과 상관없는 즉 그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이 넘어가는 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최대주 쪽에서 블록딜로 시장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 구성을 보면 죄다 박씨일가예요. 박씨일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건 지난 4월 달에 그 국민연금도 이러한 그 사업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공개되었을 때 그 지주회사 두산의 지분을 늘리는 쪽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게 그 변동됐다는 게 뉴스가 안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지주회사 두산의 지분을 8%에서 9%대로 1% 정도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승자는 이쪽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수합 계약이 해제되면서 이제 어정쩡하게 두산 로보틱스의 그 자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는 뭐 알짜배기 두산 바켓 지분을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하게 된 꼴이 됐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뭐 자다가 횡재가 생긴 거죠. 두산 그 바켓 같은 알짜배기 회사 지분을 100% 다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46.1%면 꽤 큰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근데 물론 이 지주회사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이게 보호 회수가 풀리게 돼서 이제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할 때 지분 가치 극대화를 하려고 이 많은 이제 돈을 투자하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한 건데, 결국은 금감원의 반대로 이걸 다 하진 못하고 어정쩡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한 46.1%인가요? 두산 바켓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 딜을 끝내게 됐죠. 이 두산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나머지 지분을 다 어떻게든 갖고 와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이 두산은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최대한 비싸게 블록딜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머리를 또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 금감원이 이런 오너일가가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영상 이런 소액주주에게 피해 줄 수 있는 결정을 했을 때 개입을 해서 금감원이 이러한 재벌 오너일가의 어떤 탐욕을 저지시키는 건 진짜 좋은 선례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소유와 경영이 한 집안에 의해서 종속받는 그런 재벌 경제 체제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번 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간의 합병이 이건 취소되었지만, 언제 어느 때나 이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특히나 경영권과 관련된 지배구조와 관련되고, 특히나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그러니까 경영권을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삼성그룹의 사례처럼 말 그대로 물불을 안 가립니다. 왜냐하면 오너일가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좀 후진적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서 오너일가도 그만큼의 자산상 이익을 보면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된다 해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한 10조 원인가 정도 내고, 그래도 한 자산 규모 36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소유권을 가져간 것 때문에 뭐 솔직히 진짜 헐값에 산 거죠. 싼 값에 산 건데, 그래도 이러한 세금을 어느 정도 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번 두산그룹 내에서 있었던 이 사업 구조조정은 금감원이 나름대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별명을 대긴 했지만, 재벌 오너일가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반해서 오너일가의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